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혼돈기가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히나 주택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이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여기에 계절적 요인 바로 이 비수기가 왔습니다. 아마 7월 달 들어 이제 태풍이 오기 때문에 가만히 집에 계실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공부 열심히 또 하셔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통해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지, 그 내용으로 오늘도 강의를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시 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매물, 이런 부분들 고민과 궁금하신 사항들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 시청자분들 바로 이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준비한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투자를 통해서 이 단순한 매수를 통해서 차익을 가는 컨셉이 아니고요. 이 투자하신 분이 매수를 통해서 그 해당 부동산의 변화,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지 바로 그 실전 투자 사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이시거든요. 근데 이 웬만해서는 자금이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인데,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는 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발품 팔아서 하신 케이스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하셨는데, 일단 단독 투자를 하셨고 노후에 이 투자를 자금을 좀 모으는 게 목적이셨는데, 단독 주택을 이 경매가 기준으로 해서 낙찰 금액 7억 5천만 원에 낙찰을 하셨는데, 이 시기가 2015년, 상당히 지금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대지 238제곱미터에 경매 유찰가 대비 지금 64%가 떨어져 있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분이 이제 낙찰 받으신 원래 감정가 기준으로 보면 대지 평당 기준이 실제 80% 유찰일 경우에는 1,200만 원대고 64%일 때 1,000만 원이 채 안 됐는데, 이분이 지금 7억 5천 정도 되니까 3.3제곱미터당 약 한 1,100만 원대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기준의 이 대지 평당가가 3.3제곱미터당 약 한 2,5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상당한 시세 차익이 일단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런 노후주택을 그냥 매수해서 임대 놓고 그대로 끌고 오신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낙찰로 매수를 해 놓고 바로 변화를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축 건물을 하나를 지었는데, 이게 들어가려 그러면 결국은 자금이 필요한데, 보통은 경매를 받으면 일단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거의 90%까지 받아올 수가 있다 보니까 대출 6억 원을 받으시니까 실제 들어간 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됐었고요. 건축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건축비에 건축 설계비 이런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약 한 5억 5천인데, 요즘은 해당 이제 공사업체하고 이 기성지급 조건, 그러면 보통은 다 분양을 해서 매도를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바로 계약금만 보통, 그러면 계약금 한 10% 정도를 준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아니면 6천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준공 후 이 분양을 해서 3개월 내에 잔금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는 게 1억 5천에 약 5천이니까 실제 들어간 자금은 2억 자금 가지고, 그러면 이거 분양을 이제 팔게 되면 약 한 16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는데, 이익금이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기간이 보통 한 5년에서 길게 가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가는데, 이 기간 1년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억 투자해서 3억 5천을 불과 1년에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우리가 보통 전문가, 특히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전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이분 같은 경우 과연
혼자 알아서 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실제 사례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투자를 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자, 이렇게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내용으로 좀 설명이 좀 부연 설명이 되면, 해당 토지들을 보면, 자, 항상 토지 이용 확인원을 보게 되면 뭐 지목부터 해서 지번, 그리고 해당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자,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서류들 안 보십니다. 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대부분 지금 주택은 주거지역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어떤 용도, 내가 매수한 해당 이 토지나 건축물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가,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부분이 도로를 끼고 있는 부분하고 항상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도로 안쪽이냐 도로의 딱 이런 코너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 우리가 보통 미래가치라는 그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보는 눈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변화를 주려면 결국은 건축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건축 행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공부 서류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이 부분 실제 혼자서 이거를 그냥 매수해 놓고 내가 건축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단시간 내에 검토한 게 아닙니다. 최소 이런 것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케이스를 놓고 보면, 자, 우리가 보통 도로를 볼 때, 자, 건축이 일단 인허가가 되려면 당연히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4m 이상이 확보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자, 보통 도로에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자체에 보통 건축물이 항상 이런 부분들은 인지경계와 건축선이, 그래서 건축물 내 토지라고 하는 부분 안에 다 건축물은 다 1m 이상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내 토지의 바깥으로, 그래서 도로를 침범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보통 건축물을 하게 되면 일단 바닥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닥 면적이 내 토지가 비록 여기에 100이라고 하더라도 100을 다 건축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 100이 아니라 60에 대한 면적의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 자, 두 번째는 건축물이 그냥 바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높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거는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에 다 그 해당 이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설계하는 거는 당연히 전문가, 이거는 건축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데에다가 보통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약식이지만 알고 가셔야지 건축물에 대한 높이라든가 이런 거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건축물이 지금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택과 플러스 상업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건축물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에는 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주택은요, 자, 요렇게 시설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이 되거든요. 자, 내가 들어가서 직접 거주를 하고 내 집 마련이라 그러면 당연히 단독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게 등기상으로는요, 바로 이게 1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 규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택 규제에서 보통 공동주택으로 가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뭐 2개나 3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3주택, 충분히 이거는 다주택자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가는 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오피스텔과 같은 이 상업용 쪽 컨셉으로 주택을 건축할 건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일반 우리 뭐 시청자분들, 특히 개인이신 분들 고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좀 더 많은 뭐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걸 결정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뭐 지금 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이런 단독주택 오래된 구옥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셔서 바로 이런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제가 또 이게 이 무료 세미나 또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런 고민 내용들, 자,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 매물. 자, 첫 번째 바로 이 아파트 매물입니다. 뭐 최근 뭐 주택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심란하실 텐데, 자, 그래도 투자에 대한 부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게, 자,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매물이 되겠는데, 자, 개호 2호선과 4호선, 자, 여기 더블 역세권 사당역에 바로 이 역세권에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전용 75제곱미터, 자, 요 정도라 그러면 딱 30평 정도 되는 이 규모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파트인데, 자, 시세가 지금 8억 5천에서 8억 6천 정도가 되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 약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한 6억 5천대 정도가 가능하니까 실제 들어가는 자금, 바로 전세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약 한 1억 8천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시고요. 혹시 내가 직접 실거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대출이 약 한 40% 정도가 가능하시니까, 자, 입주하실 땐 약 한 5억 초반대 정도의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직접 실거주까지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 자, 이 매물 자체에, 자, 이 포인트 바로 입지성인데, 자, 일단은 서울권의 더블 역세권이라는 바로 이 생활 인프라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바로 여기가 사당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사당역이, 자, 결론적으로 바로 강남권과 서초권이 아우러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인구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 중에 한 곳이고, 자, 중장기적으로는요, 아주 안정되면서도 또 시세 가치, 특히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라는 점.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거의 30평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내 집 마련하시는 분, 자, 요즘 30평대 하면 서울권에서 보통이 한 14억대, 20억대 가까운데, 자, 내 집 마련하기는 자금대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주 훌륭한 착한 가격이란 얘기 드리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시세 차이 가능하시고요. 점점 또 지금 뭐 전월세 시장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결국은 임대 수익까지 가능한 바로 그런 매물이라는 점인데,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당역이고요. 바로 옆에 방배역입니다. 결국은 2호선이 있고요. 4호선이 있습니다. 자,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주변 자체도 뭐 이게 학군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뭐 가깝게는 여기 서울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이게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 역세권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냐. 바로 이쪽이 강남과 송파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쪽이 서초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게 더 교통이 편리한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이고요. 자, 실제 저희가 여기 해당 보는 것이 바로 2, 4호선을 통해서 일단 출퇴근, 그러면 결국은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바로 서초권이 하나가 관통하는 것이, 자, 바로 이 서리풀, 이 장제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과 서초권의 바로 연결 구간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 세 번째, 지금 바로 이 강남 순환고속도로,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바로 강남권, 송파권, 서초권, 실제 여기 구로동까지도 왕복 주행이 불과 2, 30분대로 다 주파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고요. 자, 여기에, 자, 이 사당동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서울권에서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바로 이 경기권에 바로 진입하는 곳이다 보니까, 자, 이 관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서울, 경기 12개 접경 지역 이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 중장기적으로 결국 미래 가치가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사당역, 이수역 이 사이에 또 대형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상권, 특히 상업에 대한 개발이 더
확보가 되어 있고, 자, 바로 여기 사당역인데 사당역 바로 옆에 자, 여기 복합환승센터. 자, 경기도하고 관문이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당역에 자, 여기가 지금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들어가는 1200호를 여기다 또 공급을 하는데 단순하게 임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는 이 대형 뭐 버스라든가 교통 환승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대형, 이 특히나 복지센터 기준으로 보면 이 개발 호재 뛰어나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서울 지금 아파트 매매가 평균으로 놓고 보면 3.3제곱미터당 약 한 3,587만 원대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해당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00만 원대 정도 되니까 실제 평균보다도 지금 저렴하다는 것을 일단 보여드리고요.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방배동인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실제 지금 30평대가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면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시세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0평 기준으로 8억 5천에서 8억 6천만 원. 자, 상당히 좀 착한 가격이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자, 혹시라도 내가 실거주 안 하시고 일단 전세를 하신다. 자, 전세가 한 6억 5천에서 6억 7천 정도 되니까 자, 1억. 그러니까 2억대가 채 안 되는 자금 가지고 일단 투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 나는 그래도 실거주하겠다. 내 집 마련하기 때문에 들어가시겠다. 그러면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바로 이게 대출이 40%가 가능하니까 자금 5억 초반대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설명드릴 매물 바로 용산입니다. 자, 용산 청파동의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도 4호선 숙대입구역, 1호선 남영역. 자, 여기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자, 1.5룸 다세대 주택 전용 21.59제곱미터. 자, 이게 시세가 지금 3억 초반대 3억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자금은 좀 작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실제 내가 들어갈 자금 1억 초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이 매물에 대한 포인트. 자, 여기는요. 이 숙대입구라고 하는 이 대학권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곳도 인구 집중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자,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저개발, 개발이 좀 안 돼 있고요. 저평가, 물론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미 고평가로 돼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역이나 한남 뉴타운 쪽이라 그러면 저평가가 아닌데 자, 여기 청파동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 자, 주변 재개발 수혜지로 계속 부각이 된다는 점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이런 매물은 재개발에 대한 호재로 들어가시라는 얘기를 들어가는 거고 자, 용산하면 아직 개발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거의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80% 정도가 완료가 됐지만 이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이 용산, 청파동부터 해서 후암동은 아직 10%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용산 공원 개발뿐만 아니라 서울역 개발 같은 이런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가치, 특히나 투자에 대한 가치가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더 강조드리겠고요. 자, 좀 빠르게 제가 한번 이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자, 여기가 용산역, 여기가 서울역, 자, 여기가 청파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산대로를 따라서 한강대로를 따라서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역을 중심으로 자, 여기가 후암동인데 충분히 후암동과 청파동을 양쪽 사이로 보면 개발 호재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 용산 자체에 이미 개발이 국제 업무라든가 이 해당 지금 재개발로 들어가는 여기가 한남 뉴타운인데 자, 이 부분은 이미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들어가는 게 용산역과 한남 뉴타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 있는 입지라는 점이고요. 자, 여기 강남이고요. 자, 여기 서울역 도심권이고 영등포 여의. 자, 그러면
여의도와 강남과 도심권의 이 트라이앵글, 바로 이 삼각형 구조의 중심이 결국은 용산이라는 점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 있다는 거를 더욱 강조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용산역이 한 80%에서 90%가 개발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금 총 16개의 사업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에 대한 호재로 기대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면서, 자, 청파동이요. 뭐 좀 넓긴 하지만 현재 기준은 청파 1구역이 이미 주택 재개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 그러면 청파 1구역을 지금이라도 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이 규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거 대부분 지금 들어가면 현금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구역 지정되고 뭐 보통 조합 설립되는 이런 구역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지고 이미 진행되는 데는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새롭게 계획되는 도, 그러면 효창동, 원효로, 청파동, 후암동, 자, 그러면 이미 아직까지 구역 지정 안 되고 향후 7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보는 쪽도 충분히 노려보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용산이요, 이 GTX 신분당선, 자, 지금도 계속 교통호재 더 늘어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미래에 대한 뭐 인구 수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그럼 가격 대비를 놓고 봤을 때, 자, 강남이 나을까요? 용산이 나을까요? 라고 어떤 게 낫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강남이 됐든 용산이 됐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 서울권 안뿐만 아니라 지방권까지도 비교한다 그러면 이 상승률이 다른 데보다는 더 가파르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통계치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시세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3억 초반대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후반대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실제 들어가는 거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자금 가지고 투자가 되고요. 혹시라도 난 전세 말고 그러면 월세라도 운영하시겠다? 자, 월세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 좀 받으셔서, 자, 1억 5천대, 1억 한 중반 정도의 자금 가지고 투자가 되는데, 자, 이런 매물들은요, 기본적인 원칙 7년에서 10년 정도의 재개발에 대한 수혜, 반드시 이 부분을 포커스, 이 방향이 들어가셔야지, 지금 해당되는 이런 용산에 있는 물건들, 특히 이런 매물들을 보실 때 이런 방향이 없이 무조건 투자하시는 건 좀 잘못된 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을 좀 이런 컨셉을 잡고 가신다 그러면 아직은 금액대 크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런 내용도 또 준비를 한 것이 바로 이런 세미나 특강 또 준비했습니다. 자, 반드시 예약,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은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 매수부터 해서 매도까지의 그 보유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상승과 하락을 많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가는데, 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교란을 주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에 대한 호재들인데, 자, 과연 이게 매일 호재가 터지고 매일 인구 수요가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그러한 정책과 호재들을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도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도움을 더 드릴 테니까, 자, 요번 주에도 이런 참조 잘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도 제가 좀 더 참신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